네, 이번 시간은 2016년 5월 8일입니다. 몇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이에요. 기계입니다. 이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요. 첫 번째 문제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제가 강조했던 문제요.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종류가 아닌. 그럼 알아둘게요. 롤러기의 방어 장치가 뭐다? 급정지 장치. 급정지 장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 손으로 조작하는 손 조작식. 복부로 조작하는 배 나온 놈이 하는 거 복부 조작식. 무릎이 잘 때는 무릎 조작식. 답은 어깨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답은 얼마? 1번. 딱 쉽게 찾을 수 있고. 급정지 장치 종류는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설치 위치는 밑면에서 1.8m, 복부로 하는 것은 0.8에서 1.1m. 그 다음 밑면으로부터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복부로 하는 건 0.8에서 1.1. 그 다음에 무릎에는 0.4 이상 0.6 또는 0.6m 이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42번입니다. 안전색채와 기계 장비 또는 배 간의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시동 스위치는 대개 무조건 스위치가 뭐? 녹색이잖아. 그래서 우리 안전의 안내표지는 무슨 색깔? 녹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급정지 스위치는요. 항색을 쓰는 게 아니라 급하게 하니까 정지 빨간색을 써야 돼. 그러니까 답이 틀렸어. 고열 기계는 해청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는 청록색이라 그러기도 하고 해청색이라 그래요. 또 전기배관은 바로 암적색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43번째입니다. 와, 다음 중 지부가 없는 크레인이에요. 지부가 없는 크레인의 전격 하중에 관한 정의를 오는 것은 지부가 없다는 것은요. 크레인 구조라든 재료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길게 말에 들어가. 이럴 때는 지부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지부가 있는 전격 하중에 들어 올리는 거는 뭐야? 건상이죠. 누르는 걸 건하예요. 그래서 건상 하중 후 그랩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한 하중을 뺀 하중을 우리는 전격 하중. 이거는 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답은 3번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딱 용어 정의를 제가 해놨죠. 용어 정의에 바로 전격 하중이라는 것은 크레인이라든지 지부가 없는 것은 매단 하중에서 지부가 있는 크레인은 지부 경사가 길이와 지부 도로를 위치해 부할 수 있는 최대 하중 후 여기서부터 크레인, 버킷 등과 달기구의 성량에 상당한 하중을 뺀 하중을 뭐라 그런다? 전격 하중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했고요. 우리 교재 3-117배 용어 정의도 나왔습니다. 44번째입니다. 프레스는요. 안전장치 방식이 핸드인다이 방식과 노핸드인다이 방식이 있죠. 핸드인다이 방식 우리 5가지가 있어요. 일행정 일정이 있어요. 양수 조작 또는 게이트 가스 2가지가 되겠죠. 행정직이라 40mm 이상인 프레스는 손천내기 또는 수인식,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가능한 구조는 가뭉식이라고 그랬어요. 노핸드인다이 방식은 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장치가 아닌 것은 안전금령을 붙여야겠다. 울타리를 하고 금령이 안전하면 어떻게 해요? 손에 들어갈 필요 없어. 맞아요. 양수조작식 방 답이네 2번 이렇게 할 수 있고 안전우를 부탁한 거 노핸드 전용 프레스는 노핸드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노핸드인다이 방식과 핸드인다이 방식을 이렇게 제가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틀리야 틀릴 수가 없어요. 45번째. 물질 내 실제 입자의 진동이 규칙적일 경우 주파수의 단위는 어떻게 당연히 헤르츠를 써서 사용한 다음 중 통상적으로 그 초음파는 몇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사용하냐면 초음파는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게 2만 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초음파의 음파는 헤르츠 단위를 쓰고 초음파의 통상적인 음파는 2만 헤르츠를 쓰고요. 우리는 합격 날개 문제은행에 이걸 만들어 줬어요. 보충학습으로요. 인간의 기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고요. 통상 진동으로는 2만 헤르츠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6번째입니다. 와이로프의 구성 요소는요. 3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와이어가 있어야 되겠죠. 소선요. 그 다음에 스트랜드, 가닥이 있어야 되고요. 시인강이 코어가 있어야 돼요. 답은 클립에. 이거는 뭐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문제. 우리 3-130페이지라든지 또는 6-177페이지 합격 날개 합격 제치게 돼 있다. 이거는 왜냐면 6-라는 말은 상과목에도 출제되지만 어디서 나온다? 6과목에도 출제된다는 증거입니다. 47번입니다. 이상 온도. 온도가 이상한 거야. 뭐 엄청 올라갔다든지 엄청나게 이상 기압이에요. 가부하던 거 다 틀리는 놈들이죠. 기계의 부하가 안전 한계치를 초과하는 게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 상태가 되거나 조정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어장치는 근데 잘못되면 중지시키는 거. 이거는 뭐요? 뭐예요? 접근 거부라는 건 오면 쳐버리는 거예요. 이 접근 거부의 대표적인 게 뭐야? 프레스에서 손쳐내기식 방어장치죠. 접근 반응. 이거는 봐. 눈이 달려가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가 하는 감응식 강제. 위치 제한형. 여기서 여기까지 리미트 수준. 답은 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 온도 이상의 기계부 안전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 상태에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중지하는 방어장치가 뭐다? 감지형 방어장치라고 했어요. 포지병은 위험형에 대한 것이다. 48번째입니다. 일반 구조형 아병 강판을요. SS400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기호로 쓰는 거죠. 구조물 설계할 때 허용 응력을 10kg를 정하야 돼. 이때 적용된 안전율이라고 그랬어요. 안전율은. 안전율은요. 우리 어떻게 해서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를 하죠. 그러니까 12대 여기 허용 응력이 얼마나 인장은 400이니까 10분의 400을 하니까 답은 얼마? 4. 뭐 이거는 어떻게 계산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일반 강판은 주로 MPA라고 하는데 1kg/cm는 0.1A 참고적으로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허용이 10kg이라는 것은 100A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게 49번째인데요. 49번째를 보면 그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의한 겁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그런데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이거는 법적인 기준이에요. 법적인 기준. 아세틸렌 발생기는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 발생 기술부터 3m 이내는 흡연이라든지 하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역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산소 밸브를 즉시 잠궈야 돼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밸브를 잠굽니다. 아세틸렌 용기는 답이 벌써 보였네. 이거는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 어때? 누워서 사용하면 안 되죠. 반드시 아세틸렌은 세워서 로프로 묶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건식 안전기는 차단 방법에 따라 소개를 금속식과 우회로식이 있습니다. 50번을 보면요. 오스테나이트예요.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을 나오는 건 이건 비자성체예요. 사실은. 자석이 성질이 없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강판은 표면 균열 발생을 검출하기 곤란한 비파기 검사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그 오스테나이트는 비자성체로서요. 비자석 강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석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분이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염료, 와류, 형광 잘못 자분 뭐예요? 답은 바로 2번 자분 검사가 되겠죠. 우리 교재 140쪽의 은행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도 아니네요. 공식이네요. 지름이 D라고 하고 연삭속도를 회전수가 N이라고 하고 원주 속도는 V는 1000분의 파이디언을 해요. 근데 V는 1000분의 파이디언 그럴 때 알아둘 게 있어. 메타민일 때는 단위는 반드시 1000분의 파이디언 1번이에요. 딱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오늘 2016년 3월 6일에도 이 문제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52번이에요. 회전 중이 연삭속도리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덮개를 설치한다. 최소 지름 얼마? 바로 치과에는 연삭 그라인드지만은 숫돌 덮개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몇 센치부터? 지름이 5cm 이상부터 우리는 방어장치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 연삭속도 최소 지름 얼마? 5cm 이상이나 꼭 기억합니다. 53번이에요. 풀스 작업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재료의 자동 송급 또는 자동 배출 장치 그냥 지절로 가고 손이 안 넣어도 되는 게 이걸 자동 송급 장치 또는 자동 배출 장치라고 롤 피도 지가 그냥 홀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퍼 피도 지가 밀어주는 거예요. 플라이어는 뭐 플라이어? 플라이어는요 사람 손으로 찍고 잡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 이젝터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플라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54번으로 가겠습니다. 54번은요 뭐냐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크레인의 방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크레인은요 우리 양중기에 포함되죠. 크레인은 첫째 건가 방지 장치 어느 정도 일정을 이상 올라가면 안 올라가요. 가화 방지 어느 정도 하중을 실어 가지고 무거우면 승강기도 안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보수 장치 이런 얼마나 좋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 어떠한 기계도 자동 보수되는 장치로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비상정지 장치가 있어. 우리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복귀도 있고 2016년 5월 8일 날 문제 118번이라고 해서 건설안전 기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잘하면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55번째면
선반 작업의 안전 방법이에요. 선반은 뭐요? 둥근 공작물을 깎는다 그랬어요. 보안경을 선반할 때는 어떻게 착용해야 됩니다. 칩잭은 당연히 브러쉬를 해야 되죠. 작동 중 수시로 주유한다. 돌았습니까? 여러분도 오일을 작동 수시로 하면 안 돼. 자동차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몇 킬로 가는데 수시로 할 수가 없어요. 운전 중에 뺏겨 사용하면 답은 바로 3번이 되기. 이런 거는 뭐 맞추면 그냥 보면 눈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56번째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매트의 종류는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이 이것도 법적 기준인데요. 로봇의 안전장치는요. 안전매트나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매트는요. 종류는 연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단일 감지기와 복합 감지기 두 개가 있습니다. 단선 경보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하고 왜 언제든지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안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로봇에는요. 자체가 매트인데 무슨 감응 시간이 있어요. 전기 장판도 아닌데 그 답은 바로 3번입니다. 감응도 조절 장치. 그래서 감응 시간을 알고 감응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시간과 감응도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안전벨트는요. 단일 감지기를 A라고 복합 감지기를 B라고 그래요. 그 다음 표시사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7번입니다. 이것도 2016년 언제요? 3월 6일 날 그대로 나와요. 기계 고장률의 기본은 초기 고장, 우발 고장, 이거밖에 없어요. 수시 고장 있다 없어요. 일정형은 바로 뭐야? 우발 고장. 초기 고장은 감소형. 그 다음에 마모 고장은 증가해. 제가 설명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프레스 양수적 방호장 누른 버튼 간의 거리는 얼마나 걸렸어요? 바로 누른 버튼 간의 거리는 우리 이렇게 하죠. 여기 있으면 이게 딱 여기 정지 버튼 요 거리는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30cm 이상이다. 30cm 이상은 미리로 말하면 300mm 이상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래요. 59번 가자고요. 금방 해요. 보일러가요. 가열하는 원인이 보일러 가열의 근본 원인은 뭐야? 때가 끼어서 그렇다 그래서 때가 끼면 가열을 해요. 그래서 보일러의 가열 원인이 아닌 것은 수관 본체 청소 불량. 그렇죠. 때가 있죠. 청소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뭘 잘해야 돼? 목욕을 잘해야 돼. 수관과 청소의 불량이. 둘째, 간수 부족 시 보일러가 물이 부족하면 보일러가 이거는 가열이 당연히 가열이 되겠죠. 물이 없는데 불 때니까 가열돼. 셋째, 드럼 내에 물의 감소 똑같은 거 아닌가? 넷째, 수격작용은 이 수격작용이라는 것은요. 워터 해머예요. 물방울 작용이에요. 물이 많은 게 아니고 물의 유지라든지 물에 이상한 것들이 섞였을 때 우리는 바로 4번이 현상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연상용 벌써 두 문제 나오네. 연상용 숫도로 3요소가 아닌가. 숫도는 입자, 기공, 결합제. 그래서 5요소는 자도도 직제거든. 딱 보면 숫돌의 3요소는 입자, 기공, 결합제. 그래 입자, 기공, 결합제. 이거는 5요소에 들어가요. 5요소는 자, 도, 직제라 이래요. 이런 걸 뭐 시험에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3요소는 입자, 기공, 결합제 이랬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있잖아요. 수업 문제를 했어요. 불과 한 10분 만에 제가 한 것 같아요. 왜? 쉽다기보다는 많이 축적이 됐어요. 정전기만 전기가 축적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됐다?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과목을 가겠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예습하는 거예요.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전진토록 하겠습니다.